예, 장하성 중국 대사께 하겠습니다. 아까 정전선언 이야기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제가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아까 대사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중국은 이거 정전선언에 대해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최근 연간 중국이 밝힌 입장들을 우리가 시간별로 비교해보면 최근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대사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사님, 이거 보시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정전선언과 북한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정전선언, 이거 내용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르면 다르다, 같으면 같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이 정전선언은 지난 2007년 그 14선언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 자료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자,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정전선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자료는 PPT에 지금 있는데,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사에서 실행되고 정전선언으로 이어질 걸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조치가 정전선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입장을 발표한 그 다음 날 중국은 즉시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 정전선언 지지한다. 정전선언 지지한다. 라고 한 문장 안에 정전선언이란 말 3번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 그 4일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섰던 그 자리에 북한 이용호 유엔무상이 또 섰습니다.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일방적인 무장해제다. 일방적인 무장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10월 2일 날 북한은 다시 한 번 더 정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는 아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정전선언 언급을 정조준해서 반박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 조치 선행, 이게 정전선언 앞에 있는 걸 북한이 완강히 반박한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 정전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9일 김정은하고 만나고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유엔 총회에 가서 이걸 언급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완전히 크게 반박합니다. 그러면 결국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논의했던 이 정전선언, 이거 생각은 이거 완전히 지금 다르고 해석도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전선언 또 언급했는데 이때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2020년과 이번에 2021년이죠. 이때는 비핵화라는 이것이 정전선언과 위치가 달라집니다. 네, 1번입니다. 네. 제가 대사님께 이거 중국과 이제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통령의 정전선언은 뭐에 달라졌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말한 정전선언에서 이 비핵화 문제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한국정쟁 당사국들이 모여 정전선언을 이루어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비핵화가 2018년에는 앞에 있다가 이번에 2021년에는 완전히 뒤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22일 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까 대사님도 언급했지만은 정전선언이라는 말이 외교부 대변인 입장 발표에 한마디도 없어요. 2018년에는 3번 언급했는데 정전 상태에 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님께서 이 중국의 입장이 왜 이렇게 최근에 와서 달라지고 있는지 하는 입장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장하성 교수님. 이 정전선언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이고 결국은 종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어떤 초기적 단계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핵화 협상 이행 과정에서의 중요한 모멘텀을 종전 선언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평화 체제를 바로 이루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현재의 종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정전선언과 관련해서 저와 장하성 대사와의 대화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정전선언 중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정전선언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비핵화와 정전선언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는 좀 전문적인 외교 분야에 대한 해당 내용이어서 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다는 건요, 지금 대장동 의혹 실세들의 그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정부와 민주당은 대선용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켜보려고 정전선언을 한번 해보자, 그건 그저 정치선언에 불과한 건데, 이것조차 반대하는 세력은 그야말로 수구 보수 세력, 국우 세력, 전쟁 세력 하면서 정전선언 문제를 평화와 전쟁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급한 정전선언 채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좀 냉철하게 생각 좀 해봅시다. 정전선언 하면 전쟁을 끝나자는 선언이어서, 아니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당도 반대하지 않고, 저도 반대하지 않고, 북한도 반대하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없는데 왜 수십 년 동안 이 정전선언 체결 문제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처럼 정전선언 채택한다고 해도 주한, 미군, 한미동맹 뭐 이런 우리 안보 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러면 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김정은 남매는 정전선언 하자고 하면서 상호 존중, 적대시 정책 철회, 이중기중 철회, 이렇게 전제 조건을 자꾸 달까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면 사실 이 정전선언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임기 초와 임기 말에 정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에 대한 북한, 중국 등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만나고 돌아온 그 다음 주 9월 24일 유엔 총회에 갑니다. 거기 가서 정전선언에 대해서 연설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정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때는요, 비핵화 조치가 정전선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국, 미국 등 주변 대국들이 당연히 반겼겠죠. 예,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정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정전선언 발표가 시대 조류에 부합하고 남북 양측을 비롯한 각국 인민의 바람과도 맞다. 중국은 정전선언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국가이자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데 마땅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중국은 이렇게 정전선언 하면서 이 짤막한 문장들에서 3번이나 정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때 김정은이 야, 너네 뭐 하는 거지? 하고 말끈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있은 지 며칠 이후인 9월 29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그 연설탁에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네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강변합니다. 며칠 후인 10월 2일에 북한은 정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더욱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정전선언 언급을 정조준하여 반박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전선언에서는 선비핵화 조치 후 정전선언 도식이기 때문에 북한이 완강히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 봤던 중국이 갑자기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금방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정전선언 내용, 순서 등 이거 논의 안 했는가?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거야? 와, 이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생각이 다르네.
하고 그 다음부터 중국은 정전선언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고 아주 애매하게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자, 중국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지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전선언 제안을 다시 유엔에서 발표합니다. 이때 어떻게 언급했느냐 하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정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는지 좀 보이십니까? 비핵화가 정전선언 뒤에 놓였습니다. 임기 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전선언 제안 때는 이 비핵화 조치 문제가 정전선언 앞에 있었는데 2021년에는 이 비핵화가 정전선언 뒤로 자리를 옮깁니다. 후퇴했습니다. 그러니 북한과 주변 대국들이 반응해서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북한은 지난 시기 고부회로부터 반색으로 돌아서는데 김정은 남매가 때는 이때로다 라고 살태를 만났듯 김여정이가 발표했죠. 흥미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존중, 적대시 정책, 이중 기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3대 전제 조건을 요구하더니 지난 4일 통신선을 보고하면서 이미 북한이 제시한 중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정상회담까지 하자고 나옵니다. 그럼 이럴 때 미국과 중국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 정전선언에 대한 공식 지지는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미국은 이 정전선언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는 이게 함정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은요. 지난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면 전쟁 상태 끝내고 휴전 체제에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다. 관련국들의 노력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2018년 때와 달라진 점이 보입니까? 2018년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전선언, 이 정전선언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정전선언이라는 말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중국도 전쟁 상태 끝내고 휴전체제 전환하고 등 이렇게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대국들은 지금 긴장했습니다. 왜? 임기 말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이 하자는 대로 정전선언의 내용들을 담을까 봐요. 그런데 어제 이 화상 국감에서 중국 주재 장하성 대사는 정전선언에 대해서 중국에 공식 지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정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방식을 과연 중국이 지지했을까? 중국의 입장은요. 이겁니다. 너네 남북이 먼저 합의해가지고 오면 우리 중국은 저 베이징 천안문에 앉아서 지지할게. 이런 식으로 한 발 지금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전선언을 공식 지지했다는 장하성 대사의 이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장하성 대사가 중국의 이러한 미묘한 입장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전선언 문제가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북한이 정전선언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 결국은 핵 보유국주의를 인정받자는 것이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등도 대단히 심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정전선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바라는 정전선언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끌려갈까 봐 정신을 차리고 이거 꼭 정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무조건 연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쭉, 좋아요, 알람 쭉 눌러주십시오.